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농지연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농지연금 중심으로 물건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관련된 정보를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산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산지연금은 한번 이게 해당이 되면 정말 대박인 그런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거 못지않게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변해가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괜찮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 담당 지역에 산림청에 문의를 해서 산지연금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산지연금의 대상 산지 지급 방식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금 전문가로서 연금의 전체적인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3월 강의 때 연금반이라고 그래서 연금 전체적인 종류와 장단점,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물건을 찾을지, 그다음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제 나름대로 연금을 정리를 할 때 이 공적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3층 연금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개인연금인데 부동산형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주택연금이 있고 농지연금이 있고 산지연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햇빛연금이라 그래서 태양광을 통해서 수익이 계속해서 나는 햇빛연금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데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낙찰가율 역시도 높기도 하고요. 내가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통해서 크게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그 큰 수령액의 연금을 받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보가치 1억 기준으로 약 한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다른 어떤 상가 수익률이나 임대 수익률에 비해서 높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농지연금은 제가 정말로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무자본으로도 고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40% 감정가의 40% 이하로 나온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지를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5에서 6년 정도 자기 자본이 좀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자기 자본 없이도 평생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0세에 만약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66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산지연금은 임야를 담보로 받는 연금인데 대상 임야를 찾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해당이 안 되면은 사실은 출구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기만 하면은 엄청난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제가 지금 25년도에 산지연금과 관련해서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산지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런 공고를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가장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공유림, 사유림 매수 계획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준 단가입니다. 그 산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어떤 기준 단가 이하로만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단가를 넘어서는 산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 단가에서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싼 땅, 비싼 임야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기준 단가가 1,3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10원 이내에 들어오는 산지는 조건만 맞다면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지연금형은 기준 단가가 또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 대상지 심사 기준이고 매수하는 산림, 크게는 산림 경영 임지와 2번 산림 공익 임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매수 대상지의 조건을 보게 되면은 이게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해당이 되는 건데 국유림 확대 지역 지대 내 산림, 그다음에 국유림에 접해 있거나 접해서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산지연금용 임야를 고를 때 내가 보고 있는 임야의 주변에 접해 있는 국유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나 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이 부분도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는 각 지자체의 산림청에 문의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유림 집단화 권역, 이 권역이 어떤 권역인지도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인데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에는 1헥타르 이상만 매수,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만 매수를 한다는 거죠. 해당이 된다면 이런 조건들은 모두 다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수 대상지의 조건을 보게 되면 그 사업 착수의 시급성을 따진다는 거고 매수 후에 경영 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 경영이 필요한 임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문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죠. 임대 계획 등으로 기기 장치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농지. 그래서 너무 산 꼭대기에 있는 농지, 임야, 이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그 공익형, 그러니까 경영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산림 경영형이기 때문에 경영을 위해서는 어떤 접근성 이런 부분들은 용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목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계 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면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형 측면에서는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임야, 그리고 암석지 또는 성력지가 5% 이하인 임야. 이 경우에 아까 그 경영형으로 산림 경영 임지로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림 공익 임지 같은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산림이고, 그다음에 그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그 아주 구체적으로는 공고문을 또 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유림 매수하지 않는 산림, 이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내가 보는 임야 주변에 국유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은 국유림을 확대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산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 및 저당권이나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7년 이내,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준 단가를 초과하는 산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산림 그
그 산지연금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요약된 표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지금 공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란이라고 돼 있어서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 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 상승을 보상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대상의 산림은 도시숲이나 생활숲 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산림 관련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당권, 지상권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자, 지급대금이 중요하죠. 지급대금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10년간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5개에 해당하는 15개에 해당하는 임야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10억을 10년간에 이렇게 나눠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이겠죠? 근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300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이 있었는데 산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산지연금이 만약에 신청을 해서 10년이 지나서 다 받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총 지급금은 매매대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지가상승 보상액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 총 지급금은 10년간 매월 분할로 지급이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농지연금의 수시인출형과 비슷한데 수시인출형은 조금 지금 막혀 있죠. 그런데 산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 지가상승 보상액에 따라서 120회차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지연금은 지급 금액이라든가 대상 조건도 따로 임업인만 해당이 된다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조건, 그 다음에 대상 어떤 지급금 이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제한이 없고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가 바로 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임야가 산지연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확인이 가장 어려운 거고 농지연금은 그래도 농어촌 공사에서도 잘 알려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대상 농지의 조건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이 농지가 농지연금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를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산지연금은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단점이라는 거고 만약에 산지연금용으로 산지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산지는 낙찰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10%대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싸게 임야를 낙찰 받았는데 만약에 산지연금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출구 전략이 없어 버리는 거죠. 그런 단점이 좀 분명히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 임야가 산지연금에 해당이 되는지 이 과정을 확실하게 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산지연금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산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